이번에는 위암의 4대 주범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급 발암물질 헬리코박터균. 이게 강한 위산에서도 살아남는 아주 독한 균이라고 들었어요, 이종렬 교수님. 네, 맞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우리가 위안은 산도가 높아서 보통 균이 살 수가 없는데요. 네. 헬리코박터균은 위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 안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돼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저희가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이러한 소화성 궤양, 위궤양이나 십이장궤 같은 소화성 궤양을 생기게 합니다. 또한은 저희가 종양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저도 위 말트 림프종이나 위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면 위암의 발병 비율이 약 3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도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항생제 주사를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발견됐다고 네. 해서. 그럼 제균 치료를 받는 건 어떤 쪽인가요? 네, 헬리코박터균은 우리나라의 약 16세 이상의 성인의 절반이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을 다 이 치료약을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한상부의장관 헬리코박터 학회에서는 꼭 치료해야 되는 대상을 정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이 있거나 또는 위암 또는 위선종으로 내시경 치료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꼭 치료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도 위 말트 림프종도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위암 환자의 가족이거나 또는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본인 부담에 의해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무조건 치료하실 필요는 없고 네. 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무조건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을 하면서 헬리코박터균 감염 소견을 들었다.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균 치료를 권하지도 않고 뭐 위염이나 아까 치료 대상에 들어가는 위암 뭐 이런 소견도 없다면 그냥 그대로 둬도 되는 걸지. 아, 근데 모르면 네. 몰랐지.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내 뱃속에다 그거를 계속 불안할 것 키우면서 같아요.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헬리코박터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고요. 내시경상에서는 특별한 위장 질환이 없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하시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균을 없애는 데 쓰는 항생제가 이 자체가 부작용이 있어서 설사를 일으키거나 또는 입맛을 쓰게 하거나 복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피부에 두드러기나 반점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절반을 항생제를 쓴다면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되고요.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치료, 그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의료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꼭 치료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저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위암의 4대 주범 살펴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원인도 있대요. 위암 준비 단계,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라고요. 이상길 교수님. 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의 가장 원인은 이제 헬리코박터균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일종의 흉터라고 보면 됩니다. 헬리코박터균이 계속적으로 이제 위에 있는 점막 세포들을 공격하게 되면 그림에 같이 이제 깨끗하게 정상적이었던 게 만성 폐졸성 위염이 되고 그게 계속적으로 만성 위염을 일으키게 되면 정상 조직들이 없어지면서 얇아져서 혈관이 다 투명하게 보이는 위축성 위염이 되고 그것마저도 지나가게 되면 본래 위에는 없어야 되는 대장이나 소장에 있던 세포들이 와서 그래서 장 모양의 세포들이 와서 산다 해서 장상피 화생이라는 걸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요 위염을 달고 살거든요. 근데 저 화면 보니까 네. 제가 그럼 위암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가요? 위험이 오래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 만성 위염이 오래되면 이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되는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그게 다 된다고 해서 다 암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만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 화생이 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되는 이후에도 계속 우리 몸에 이 염증이 자극이 주게 되고 저렇게 네네. 사진을 보면 계속 자극적이 주게 되고 그러면 계속 세포가
망가지면서 좁아지고 혈관만 두드러지는 만성 위축성이 되는데 네, 이런 맞아요. 과정에 세포들이 죽었다가 다시 재생되고 그런 과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장상폐화성까지 됐는데 네. 이런 과정에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들어가서 이상, 그러니까 위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심한 위험이면은 증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어떤 걸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좀 이제 다른 점인데, 네네. 예,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되더라도 뭐 속쓰림이나 아니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마도 처음에 염증이 딱 심하게 일 때는 아프거나 그런 증상이 있지만 이게 만성 아닙니까? 만성. 만성이라는 거는 어떤 증상, 통증에 대한 이렇게 이 조절이 돼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오히려 만성 위염보다는 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보다는 다르게 속쓰림이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장상피 화생 자체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 교수님 이 두 가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 먹으면 나을까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치료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목적과 이제 방법과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장상피화생 위축성 위염의 치료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위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치료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걸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하나 가능한 방법은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위암이 발생한 게 좀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까 이종렬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상담을 받고 치료할 필요가 있고요. 네. 만성 이 위식도 역류는 계속적으로 역류를 일으키게 되면 식도염과 발해식도, 식도암을 거칠 수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이 역류에 의한 증상이 없으면 발해식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약을 먹어서 치료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요. 예, 발해식도가 있는 분들 중에 위산 역류가 이렇게 속쓰림이나 가슴쓰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위산분비 억제제를 먹는 게 앞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관리하고 좀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위암의 씨앗 어떤 게 될 수 있는지 봅니다. 자, 세 번째는 그야말로 위암 세포의 씨앗이래요. 선종성 위용종. 선종성. 이 뭐가 낫다 이런 걸까요? 네, 그 용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위에 생긴 튀어나온 혹을 다 용종이라고 합니다. 용종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과형성 용종, 위저선 용종, 선종성 용종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형성 용종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주로 빨간색이고 튀어나와 있으면서 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위저선 용종은 위에 꼭대기 또는 체부, 몸통에 많이 생기고 위 점막 주변과 색깔이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선종성 용종인데 선종.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는 발견하기 쉽지만 저렇게 작은 함몰이나 또는 이건 표면에 진짜 우둘두둘할 경우에는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네. 보시는 영상과 같이 특수 영상 장비를 이용한 내시경이나 보시면은 제가 파란색 물감을 뿌리는 게 보이실 네, 건데요. 파랗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선종을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용종을 쭉 보니까 다 떼어나오면 시원할 것 같은데 어떤 용종은 떼어나고 어떤 용종은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 맞다.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용종을 그대로 둬도 위암이 될 가능성이 적은 것들은 저희가 특별히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과형성 용종과 위저선 용종이고요. 네. 이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그냥 있어도 저희가 치료를 안 하는데 간혹 크기가 큰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종성 용종은 그냥 둔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고요. 또 일부에서는 점점 자라거나 특히 고도 선종 같은 경우에는 위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용종 중에서 선종 각별히 조심해야겠고요. 그 다음 주범입니다. 맛있는 음식의 재앙, 짠 음식과 탄 음식. 이종렬 교수님. 네. 저희 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 소금 성분이 위 점막을 손상을 줄 수가 있고 또는 그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위염을 잘 일으키고 발암 물질의 침투를 잘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고기를 태워서 생기는 그런 탄 물질에는 발암 물질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고기나 또 생선 같은 거 바짝 태운 다음에 섭취하게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 안은 음식물이 오래 머물기 때문에 그런 머문 음식에 섞여 있는 발암 물질이 위 점막을 공격하고 이러한 위 점막 세포가 다시 재생할 때 DNA 변성을 일으켜서 암이 되기 쉽게 합니다. 저희가 짠 음식이나 탄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암이 생기는 건 아닌데 이러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결국은 사진에 보시다시피 조기암이 생길 수 있고요. 조기암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행성 위암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 싱겁게 드시고 그다음에 태워서 드시지 마시고 고기는 익혀 드신다면은 저희가 이제 삶는 요리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소금 그리고 탄 음식 위에 좋지 않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위를 괴롭히는 음식들 저희가 이 아래에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보시면 옆에 소주, 양주, 고량주 이렇게 독한 술 종류 그리고 옆으로 와 보시면 또 커피와 탄산음료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식품들도 위를 자극하고 괴롭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술, 대표적인 이제 기호 음식들이죠. 뭐 술, 그다음 이제 탄산음료, 커피,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기호식품들인데 뭐 아까 여러 번 나왔지만 술하고 담배는 가장 강력한 식도암, 위암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그 기호식품 중에서는 위나 식도암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이제 담배는 끊어야 되는 것으로 알려 있고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이런 기호식품을 먹는 술, 담배를 하시면서도 뭐 좀 뭘 더 먹어야지 내가 또 건강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양배추.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